제가 이 앞에 원래는 참고로 키포인트는 여러분 보라고 문제만 풀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호흡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건 여러분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괜찮습니까? 예, 다시 힘을 내서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제3자 허가 정보가 나오죠. 이것은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정보를 의미하는데 시험에 출제된 건 주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증 문제하고 농취증 문제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요건이 다르다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증은 권리관계 중에서는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 유상계약.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무엇은 허가받지 않는다? 무상. 무상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증여. 부담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거기 또 예약이 붙어 있어. 토지거래 허가는 예약 단계에서 필요하네. 예약은 무슨 등기와 관련 있을까요? 이거는 가등기. 가등기를 허가를 받는 거야. 즉 토지거래 허가는 집가 급등한 지역에서 이 거래를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걸까? 감소시키려고 하는 걸까? 감소.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느 단계에서 줄여야 돼? 예약 단계에서부터 줄여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등기할 때 내는 거예요. 가등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전 설정 두 가지.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이전. 소유권 지상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이런 경우에요. 그 두 가지 조심하세요. 임차권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농지에 대해서, 농취증은 농지에 대해서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농취증을 내야 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어. 증여. 법률행위지? 그러니까 농취증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돼. 그래서 무상도 들어간다는 사실과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들어가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해. 지상권이나 가 등기할 때는 필요 없어요. 요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것이 제3자 허가 정보 등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내지 않는다. 등기 규칙에 나온 거 40조 3항을 알아야 됩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는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특별조치법에 가면 판결일지라도 행정관청이 허가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내야 돼요. 알았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매매했다는 이전 등기할 때 뭐 주말농장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이 매수인은 농지증 내야 되죠. 그렇지? 내는데 이게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돼.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하려면 이때 여기서 판결을 받았을 때는 낼 필요가 없다게 이게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 이 조문대로라면 당사자들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거 취득하지 못할,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판결만 받으면 되잖아요. 판결 받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짜고 치면 굉장히 쉬워요. 서로 짜고 오면 고스톱도 짜고 치면 쉽잖아. 그지? 잃어주는 거 계속 잃어주는 거야 그냥 영업상. 근데 만약에 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할 때 등기법에 보니까 이게 판결 때는 안 낸다고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농업인한테 자 계약하고 만약 법원에서 서류가 한번 날라올 때마다 나한테 전화만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했어. 두 번만 법원에 안 나가면 의제 자백이 돼서 원고 승소해요. 민사소송은 그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서 나오라고 해도 일체 대답을 하면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원고 주장대로 다 승낙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판결 받기 쉬워 어려워? 간단해. 이거 서로 짜고 오면. 그러니까 판결만 받으면 안 낸다니까 농지법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내는 조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고 판결일지라도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다시 농지취득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어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규정 내용을.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판결일 때는 안 낸다.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20번 문제 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조금 벗어난 거지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이거 이원화돼 있어요. 전통사찰. 이건 법무사 시험에서 몇 번 나왔고, 전통사찰을 양도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 이게 두 개 나눠졌어요. 전통사찰은 허가권자 나눠졌어요. 전통사찰 양도할 땐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이렇게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이원화됐어요. 전통사찰을 양도해야 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여나 담보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관했다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왜? 예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집행령이는 판결일지라도 제3자 허가정보 등을 다시 내라겠어. 제공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땐 제3자 허가정보 등을 제공해야 된다.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예? 등기 원인과 원일자. 등기 원인이 없고 원일자가 없다 했지. 이게 없어. 그럼 원인이 없으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 허가라든가 동의나 승낙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원인이 없기 때문에. 매매 같으면 매매가 있으니까 허가받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어. 허가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상속이나 포관리 중 공유물 분할이나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경우 농지증 요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공유 지분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새로운 취득으로 안 봐요. 농지 전용 협의가 다 끝난 건 이미 농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맞고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정보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주소증명정보인 주민등록 등초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 주소증명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게 이제 서로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소증명할 때 여기다 주민등록번호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공하는 경우가 지금은 주소증명정보는 과거에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할 때만 내다가 지금은 모든 새로운 기입 등기할 때 다 내요. 새로운 기입 등기. 이게 뭐야? 기입 등기라는 게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말하지. 그래서 새로 등기 명의인이 새로 될 때 이게 뭐야? 보존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의 경우에 필요한데 의무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뭐냐? 주소증명정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는 거야.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의무자 걸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 주소는 끊임없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 근데 주민등록번호도 끊임없이 바뀝니까? 그건 한 번 정해주면 그냥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글자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A가 B한테 팔아서 B가 이걸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 당시가 만약 1990년도에 가 샀다면 여기 소유권란에 갑구에 가면 여기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될 때 요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여기서 매수인 뭘 쓴가? B에 어떤 걸 써야 돼? 여기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뭘 써요? 주소 다 쓰지? 그럼 요 매수인 B는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주민번호 안 바뀌지? 주소는 계속 바뀌지? 그럼 이 사람이 이 샀다가 지금 C한테 또 팔라고 이렇게 이게 2017년에 팔라고 그래. 이 중간 10번 주소를 옮겼어. 10번이나 옮겼어. 그럼 그때마다 이 주소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 왜 안 바꾼다? 의무가 없으니까. 등기명인 표시면 주소 이사 다닐 때마다 등기소에 가서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 다 바꾸는 사람 없지? 이건 굳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 돈 빌리거나 대출 받거나 이럴 때 설정할 때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땐 바꿔줘요. 그러나 이런 게 없다면 안 바꿔놔요. 그러면 지금 B가 C한테 팔 때 의무자 얘가 90년도에는 지금 전주에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도 있는데 실제는 뭐야? 서울에 살고 있잖아. 안 맞잖아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이거 C한테 이전할 때 누구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얘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변동 있다 없다? 없어. 의무자든 뭐 의무자 거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 명의 되는 경우에 권리자 걸 내는 거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걸 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긴 지금 제가 작년에 나와서 뺐지만 등록번호 부여권자 암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이걸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 부여권자.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정고시 돼버려.
따로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하면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뭐예요? 외국에 거주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한 사람 재외국민이라고 그래. 근데 국적 취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건 출생지주의야. 한국 부모가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뭐야?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는 거야. 혈통주의에 따라서. 물론 20세까지 이거 선택할 수 있지만 미국은 출생지주의 자기네 국적 또 취득해. 이중국적 갖죠. 그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 살라고 그래.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새롭게 부여봐야 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암기해야 돼.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누구예요?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야? 예? 아니 서울은 다 알아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누구야? 그럼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어디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야. 이렇게 바꿨을 땐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거기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야. 이걸 표현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주된 사무소 어디야? 본점 소재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전주에 법인을 설립 등기하려고 그래. 전주에 지금 등기소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전주지방법원 등기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주에선 법인 설립 등기할 때 거기 전주지방법원 등기구와 관할등기관이 부여해줘요 그냥. 이게 바로 주된 사무소 본점이 전주에 있으면 이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얘기야. 설립 등기할 때. 그 다음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같은 경우 이건 이거 비법인 사단재단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청장. 등록한 시장군수청장. 종중을 어디에 등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외국인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외출,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장. 이게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명칭이 바뀌었어.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장으로. 이런 외국인 나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연결됐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등록번호 부여권자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뭐 저쪽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아파트 하나 살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뭐가 없어?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그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이게 누가 한다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여권자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 등은 국장 지정고시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비법인 사단재단은 시장군수청장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주소증명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관련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지금 현재 1번 질문처럼 등기 종류를 불문하고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이게 바로 기입등기야. 기입등기. 그래서 보존이전 설정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다 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같이 내지만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재외국민은 뒤에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4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게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그리고 외국 법인도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다면 비법인 사단과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한다. 판결에 의해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낼 필요 없습니다. 권리자건만 내면 되지 의무자건 따로 낼 필요 없다는 거야.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 주소증명정보만 내면 되고 의무자건 별도로 안 냅니다. 자, 12번 봅니다. 이제 테마 12. 각하 취하 완료 후의 부수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하 사유 11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호와 2호예요. 첫째 관할 위반 등기,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어. 첫째,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두 번째, 법률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세 번째,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대지 사용권과 분리 처분하는 거. 네 번째,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다섯 번째,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분리양도하는 거. 여섯 번째, 지분만 보존 등기. 일곱 번째, 지분만 상속 등기. 여덟 번째 뭐야?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 가로 열고 쓰는 이거 가로 열고 예, 가압류. 하나 써놔. 예를 들어서 해야 알아. 가압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촉탁으로 할 등기인데 신청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각하되는 거예요. 가압류 지문은 간단히 나와요. 다음 중 각하 사유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럼 각하되는 거지. 왜? 가압류 등기 어떻게 한다고? 촉탁해야 돼. 개인 신청 못 해요. 등기소에 신청하면 다 각하돼 버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중복 등기. 이미 보존 등기인데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호에 대해서는 간과 잘못 보고 등기하게 되면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1호, 2호 위반에 대해서 3호 이하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거꾸로 유효가 돼버려요. 자, 2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등기능력은 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등기능력 물건 중에서 건물 중에서 아까 주유소 캐노피 같은 거 벽이 없다 했지? 예. 그다음 등기능력 없는 권리 어떤 게 있어? 유치권 같은 거. 법령의 근거 없는 특약 예를 든다면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 특약.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경매는 신청하지 않겠다 특약.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거. 그다음 디귿번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지금 거기 디귿번은 2호가 아니고 11번째 29조 11번째 각하 사유 중 29조 11호예요. 2호가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번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에 했다 2호. 그 다음 신청을 권한남자가 신청했다 요거는 3호 위반이에요. 3호. 그 다음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2호 위반. 지분만 상속 등기 2호 위반. 촉탁으로 실행 등기를 신청했을 때 역시 2호 위반. 신청 취지 자체에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2호 위반이야. 그래서 2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건 디귿과 미음 두 개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3번. 그 다음 취하에 대해서는 이건 규칙 51조에 명문유견이 생겼어요.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 각하는 누가 하는 걸까? 각하는 누가 하는 거야? 각하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등기관이. 취하는 누가 하는 거야? 신청인이. 이거는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걸 각하라고 그래. 신청은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법률의 철회와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이 취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몇 가지 기준 중 제일 중요한 건 취하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시기상 제한이 있어. 예를 들어서 등기관이 식사라고 등기관한테 밥상을 갖다 줬더니 다 먹고 소화를 다 먹고 숟가락 놨어. 그럼 토해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토해내로 할 수 있어? 다 먹기 전까지. 이게 뭐야? 완료 전까지만. 알았어요? 취하 시기상 제일 중요한 건 완료 전. 마치기 전까지야 이거. 완료 전까지.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취하는 일괄 신청의 경우는 일부 취하가 된다는 거. 즉 여러 건의 등기 신청했을 때 일부 사건은 취하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의 경우는 특별수권, 즉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취하했을 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즉 냈던 서류를 일체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각하했을 땐 신청 정보를 안 줘요. 그거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봅니다. 틀린 걸 찾으라겠네. 첫째, 등기 신청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을 받으라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을 적고 식별 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즉 완료 전, 마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 다음에 취하를 하게 되면 신청 정보와 수수료, 첨부 정보 일체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일한 신청 정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시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취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죠. 이게 보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의 경우는 뭐가 된다? 일부 취하가 허용돼요.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일괄 신청은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 겁니다. 틀린 것이고 전자 신청을 취하려면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아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인데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각종의 이전 등기 중에 원인별로 특징 드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 잘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제일 중요한 건 보존 등기 신청인이야. 신청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죠. 단독으로. 이때 신청인은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 전부 다 토지 건물에 다 공통이지만 4번째만 건물만 돼.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자, 1호, 2호, 3호는 다 공통이야. 그럼 1호가 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대장상.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 따라서 최초 소유자가 아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국가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 이거 하나 있어요. 그다음 판결,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문제.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이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확인. 이건 뭐만 된다? 건물만. 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존 등기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 신청인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직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하는 건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전형적인 게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강제경매. 이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데 강제경매를 의미해요.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하더라도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뭐 한다? 임차권 등기 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제가 된 것, 직권 보존 등기 전제,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소유자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하지 등기 필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막 암기해가지고는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 이게 특히 이제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자, 건물 신축하고 있다. 갑이. 근데 이 미등기라는 것은 건물 완성됐거나 지금 미완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다 건축 자재를 대준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부도나 버렸어.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 A는 채권자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 건물이 짓고 있는 상태 또는 지었는데 등기를 안 된 상태. 가압류할 수 없지. 왜? 등기 안 됐다니까. 미완성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이때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처분 제한 등기를 먼저 해놓고 돼야 돼. 가압류부터 해야 돼. 예를 들면 가압류, 돈 받을 게 있을 땐 가압류하는 거예요. 어디다? 법원에 신청하지.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촉탁을 해줘. 촉탁. 어디로? 관할 등기소로. 이게 바로 촉탁에 의한 등기. 가압류 촉탁을 해야 돼. 그럼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어디다 하는 거야? 부동산 가압류 어디다 하는 거야? 부동산 대문 앞에다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서. 근데 이게 뭐라고 지금? 미등기 내지 미완성이야. 그럼 등기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든다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부터 하고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제 표제부를 만들고 표제부 여기다 부동산 표시가 다 들어가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내역을 다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미완성 상태면 미완성 건물을 또 써줘야 돼. 그리고 요 갑구에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걸 누가 한다는 거야? 이거 소유권 보존. 이거 누가 한다는 거야? 에?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이걸 한다는 거야. 왜? 여기다 가압류 하려고. 가압류, 채권 1억짜리. 가압류권자 지금 이거 써주려고 이걸 위한 전제로서 뭐 한다고 보존 등기 해줬다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단독 신청해야지. 안 했잖아요. 신청을. 그러니까 뭘 안 만들어? 끝나도 등기 필정보 안 만들어줘. 왜? 신청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한다? 본인 알아야지. 자기 명이 됐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야. 그럼 이 가압류 얘가 했더니 돈을 갚았어. 그럼 뭐만 돼? 이거 가압류 말소 촉탁만 들어오면 되지? 가압류 말소하더라도 이거 보존 등기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 얘기야. 이해돼요? 이런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25번 봅니다. 보존 등기 옳지 못한 거 1번. 미등기 토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 여기서 1호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원칙인데 예외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록, 이전 받은 자도 할 수 있는 게 예외가 바로 미등기 토지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한다는 거야? 자기 앞으로 직접. 국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 겁니다. 2번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으로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으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앞으로 직접 하죠. 거기 보면 1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그 상속인 앞 포괄 승계에는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누구기 때문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2번 틀린 거예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촉탁이 있을 때 등기한 직권 보존 등기 이게 아까 처분 제한이 촉탁 있을 때 이런
직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으로 보존등기할 수 있다. 두 번째, 판결 종류 묻지 않는다. 그치? 아까 판결 지웠네. 그 위에서.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땐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 신청 근거 조항. 이건 반드시 써야 돼. 즉 65조세 1호, 2호, 3호, 4호 중에서 어디냐 이걸 써주는 거예요. 등기 원인과 날짜는 없지만 신청 조항은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거래 가액 등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06년 이후 거예요, 이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첫째 시점. 두 번째,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 매매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 이전 거, 2005년 거 대상이 아니야. 또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해야지. 만약 판결서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면 가액 등기 대상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지. 이전이 아니라 가등기 하려고 그래. 이땐 가액을 등기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세 가지. 대상이 2006년 1월 이전 거는 대상이 아니고, 계약서 아닐 때도 대상이 아니고, 이전 등기 아닐 때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자, 공단 목록과 달리 매매 목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매매 목록은 첫째,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하나라도 여러 명, 여러 명 대 수인. 이 수인이 있더니 뭐 죄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는 목록을 내야 됩니다. 목록이 없으면 거래 가액은 어디다 등기하느냐? 거래 가액은 그냥 갑구에 직접 써. 갑구.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타 사항. 여기다 다 직접 써봐주고, 이걸 한글과 아랍의 숫자. 금 1억 원. 이렇게 써야 돼. 뭐 가진 자로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한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지금 다 이렇게 통일됐어요. 이때 목록이 첨부됐다. 목록이 첨부됐을 때는 이때 어디서 쓰냐? 갑구에는 매매 목록밖에 목록 번호. 여기 매매 목록 번호. 이거밖에 안 들어가 여기는. 즉 2017 제 몇 호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어. 이때는. 그럼 거래 가액은 어디가에 나오냐? 목록을 또 찾아봐야 돼. 그럼 목록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록도 발급해달라고 따로 신청을 해야 돼. 알았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거기 정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틀린 걸 찾아야겠는데 1번 시점 얘기했죠. 2번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내 쓴다는 것이고, 3번 등기원이 매매인 경우에 원인증명 정보와 판결서일 때는 이거는 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 계약서. 틀린 거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2개 이상 부동산이 기재됐을 때, 또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일 때는 목록을 내야 된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나 등기관이 과거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이걸 경정하나 바꿔주지 않습니다. 뭐 그럼 다운 계약 썼다 나중에 조사 들어올 것 같은가?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한 번 하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 내용은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가 아니에요.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일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자, 토지 한 필지 있어. 500제곱미터 중 오른쪽을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빨리 정확히. 그래. 분필? 그걸 보세요. 이게 10번지 토지 일부야. 얼마? 500제곱미터야. 그럼 이걸 A가 B한테 일부를 팔 수는 있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 오른쪽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잘라야 되지. 분할. 그리고 분필 등기해야지. 이거 10번지야 분할하면? 아닙니다. 15, 1번. 10-1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라고 쓰는 분은 1년간 다시 공부할 사람입니다. 읽을 때 본번과 부번은 의라고 읽어야 돼. 표시는 이렇게 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10의 1번지가 돼. 10의 1번지는 부동산 일부일까 전부일까? 전부라니까. 사실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일부일까? 독립된 자연인으로 전부일까? 독립된 자연이지. 여기서
10번지에서 모번지에서 자본위가 떨어져 나왔어. 이거는 10번지 일부가 아니야. 독립된 한 필지 전부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전이지 왜 일부 이전이? 무슨 얘기 알겠어요? 부동산 일부는 이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은 뭐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 개념이 다르다는 거. 넘어가서 수용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 근데 수용에서 주의할 게 있어. 수용은 원시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를 사업 시행자 B가 또는 전주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수용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언제? 수용 개시일에.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민법 187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수용은 어떤 개념이냐?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즉 원시 취득이란 깨끗한 상태로 취득하는 거야. 하자를 승계받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수용된 토지 이후에 여기 수용 개시일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2017년 지금 10월 뭐 14일쯤 됐습니까? 10월 며칠이야 오늘?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 날짜도 모르지? 야 15일쯤 돼 있네 지금 15일이라고 칩시다. 15일부로 수용한다 했어. 그럼 요 날짜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다만 전제가 뭐야?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무상으로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기 없이 매수인 B 앞으로 넘어왔는 여기 저기 사업 시행자나 이런 관공서 앞으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요 관공서나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관공서일 땐 촉탁한다고 표현을 씁니다. 이때 원시 취득이니까 수용되면서 여기에 붙어있던 건 다 없애버려요. 수용 개시 전에 여기 요 앞에서 무슨 저당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여기 가압류가 들어와 있건 또는 여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건 묻지 않아. 수용될 때는 이전해 갈 때 어떻게 한다고? 깨끗한 상태로 이거 다 어터온다고 싹 다 지외돼. 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 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 후를 묻지 않고 완전히 다 어터온다. 직권 말소해야 돼. 다만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돼. 단 두 가지. 뭐야? 그게 첫째,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한다? 요역지 지역권이야. 이건 좋은 게 붙어 있는 거야. 요역지는. 부담이 아니라 편익이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건 말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를 나는데 자 여기가 이 토지를 여기 지나다니는 여기 통로 이용하고 있어. 이게 승역지, 이게 요역지야. 이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야. B 소유 토지를 이걸 수용했어요. 승역지 지역권 말소될까 안 될까? 이걸 수용했어. 여기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거 수용했어. 지역권 말소할까 안 할까? 말소해. 요역 이건 승역지잖아. 승역지 부담이 붙어 있잖아. 남의 땅을 위해서 지금 길을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도로가 어디로 나느냐? 여기로 나서 이렇게 여기로 나서 A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고 그래. 여긴 좋은 게 붙어 있어, 나쁜 게 붙어 있어. 남의 땅 밟고 들어갈 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편익이야. 좋은 게 붙어 있어.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 토지 수용 우인에서 재결로서 이건 내버려 둬라라고 존속을 인정해 줬으면 이거 말소하면 안 돼요.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말소할 수 없다.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자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다 말소해 버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역지역권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 거만 요 이후 거만 말소해야 돼. 이후 거만. 그런데 예외가 뭐냐?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한 건 말소하면 안 돼. 왜? 이거보다 앞서서 물권 변동이 더 생겼으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은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한다 했는데 나중에 수용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돼. 이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 말소 주의해야 돼요. 거기 수용 두 번째 줄 보면 거기 안 적어놨나? 예, 재결이 실효됐을 때는 그 문제풀이에 있어. 그때 밑에 문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 거니까 보시고 상속도 단독 신청을 하고 자 공동 상속 중 1위는 전원명으로 신청해야 되지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했을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는 사실 주의해야 돼. 경정 등기 공동 신청. 그다음 유증은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모두 공동 신청인데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이게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포괄 승계인이 들어가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이게 미등기다. 한 상태에서 얘가 이걸 유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 이 수증자가 뭐냐? 포괄 유증을 받았느냐 특정 유증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물권 변동은 포괄 유증 받았으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그러면 이게 미등기라면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포괄 유증했다면 누구? 수증자는 포괄 승계인 뭐 자기 앞으로 직접 뭐 할 수 있다? 직접 보존 등기해도 됩니다. 이때는. 근데 특정 유증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여기 상속인이 먼저 존재해야 돼. 이 상속인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걸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특정 유증이라면 수증자 자기 앞으로 뭐 못한다고? 보존등기 못해요.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 하고 나서 이전등기 받아야 돼. 요걸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은 이거는 진정명의 회복은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하는데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종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 명예를 회복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이렇게 전전 매매됐다면 등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초의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거나 이게 효력이 없다면 이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 등기부상은 자 보세요. 소유권이 전전 양도했다 하더라도 자 A명에서 B명으로 이전되고 C명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 최초의 매매 자체가 원인 무효이거나 무효 취소 해제됐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 그럼 얘들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 이건 다 효력이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 지운다는 게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 소유권은 이렇게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소하느냐? 항상 소유권에 가면 이 소유권 책에는 없지만 등기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소유권 뭐가 있다고? 등기 연속성. 등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이 됐어. 그럼 말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중간 통딱 딱 말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무효라면 이 등기도 말소하고 이 등기 말소해야 돼. 그럼 여러 개 말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권리 말소니까 공동 신청해야지. 그럼 얘하고 말소해야 되고 얘하고 말소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건이 겹쳐 있으면 기존의 소유자들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데 얘 찾아봤더니 10년 전에 지금 외국으로 유임가 있어. 어떻게 찾아가지 말소할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말소해서 진정한 소유자면 하면 딱 맞는데 복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얘가 누구야? 진정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인데 무효 등기가 물권 등기 없이 복귀된 거야.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 이렇게 됐는데 등기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존 등기를 말소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찾아오면 이전 등기 하면 된다는 거야. 어디? 최종명자로부터 이거 다 말소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뭐 하지 않고 말소하는 거 대신에 이전 등기하면 진정 권리자명 등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안 생겼어? 없어. 이건 원래 얘가 소유자가 맞아요. 뭐만 찾아왔다? 껍데기 등기 명의만 찾아온 거야. 물권 변동이 없지?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자기 거니까. 농지야 농지 낼 필요 있다? 없어.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거민 대상도 아니야.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할 때 진정명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는 협조해주면 공동신청하면 돼. 이렇게 공동신청하면 돼. 현재 명의자가 의무자,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자들 공동신청.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 나오니까 뭘 내야 돼? 등기필정보 내야 돼. 인감증명 내야 돼. 의무자 소유자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이행판결. 이행판결 받으면 뭐가 나와 이제? 판결문이 나오지. 판결문 내야 돼 안 내야 돼? 당연히 내야지. 그게 원인증명정보 된 거니까. 둘 사이엔 계약이 없었으니까 원인증명정보 없어. 근데 판결 받으면 뭘 낸다? 판결서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정명 회복에서 아까 뭘 안 쓴다 했죠? 등기
원인 일자 이거를 안 쓴다. 왜? 원래부터 자기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원래부터 자기 거야. 날짜가 없어. 중요한 건 등기 원일자를 안 써준다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써주지만 원일자를 안 쓰는 거야. 요게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알았어요? 판례가 인정해 준 거. 이건 판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판례가 인정해 준 판례. 그래서 거기 항상 진정명의 회복은 공동 신청을 하거나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날짜는 안 쓴다는 거. 각종의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취증, 거민, 거래신고필증 다 대상이 아닙니다. 자, 27번 문제 봅니다. 소유권 일부전 등기 틀린 거. 자, 이건 뭐 나머지는 다 아까 설명했고 3번처럼 소유권 일부전이 하면 일필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필토지 일부를 양도, 즉 이전 등기는 못해. 분할이나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일부가 아니라 다시 뭐가 된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질문처럼 공유물 분할 등기도 소유권 일부전 등기에 해당한다. 공유물을 분할했어. 공유물 분할이 뭡니까?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자, 이 토지가 A, B 공유야. 알았어요? 그럼 지분이 있겠지? 만약 이렇게 있어. 그럼 이 공유물 분할하면 자, 잘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잘랐어. 똑같이. 그럼 공유물 분할한 걸까요? 잘랐어. 공유물 분할했습니까? 예? 뭐 해야 돼? 등기? 어떤 등기 해야 돼? 분할 등기 했어. 그럼 공유물 분할된 거예요? 아, 그렇죠. 자, 보세요. 이 토지를 만약 1000제곱미터 이 토지를 잘랐어. 두 개로. 그럼 지적에 분할하면 집원 새롭게 부여하고 경계 측량해서 전부 다 토지표를 새로 결정합니다. 그럼 10번지 토지가 하나 나오고 11번지 토지가 하나 나왔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토지를 분할하고 나서 분필 등기하더라도 이건 뭐야? 공유물을 분할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야? 그냥 공유물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A, B 공유 토지 하나 생겼고 여기 A, B 공유 토지 또 하나 생긴 거야. 이건 공유물 분할이 아니에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건 공유 관계를 끝내고 단독 소유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이건 단순히 토지만 분할한 거야. 토지만. 이렇게 옛날에 한 법무사들이 해놓은 거 이거 이렇게 많이 봤어요. 공유물 분할 때 보니까 토지만 잘라놓고 분필 등기만 해줬어. 이거는 공유 분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A, B 공유 토지 하나, 여기도 A, B 공유 토지 하나. 자기들은 A는 난 이건 내 거, 이건 B 그렇게 약정했는데 서로 공유물 관계를 정리 안 해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A 단독소로 만들려면 B가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줘야 되고 이쪽은 A가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야지. 상호 지분을 교환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단독소유가 되는 거야. 그럼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 첫째 토지 분할, 두 번째 지분 교환이 나오는 거야. 지분 이전하니까 뭐가 돼?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 자르는 게 아니고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지분을 서로 상호간에 교환해 줘야 돼. 그래야 단독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소유권 일부전 등기. 이렇게 주의해서 알아두고. 28번 수용.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등기 원인증명 정보로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 등본을 제공하고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수용은 아까 어떻게 이전 등기한다 했죠? 이거 사업 시행자가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야. 수용은. 자, 단독 신청은 누가 없다고 했지?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 없으면 뭐 안 내? 인감 안 내고 등기 필정보 안 내고. 알았어요? 의무자가 있어야 인감이나 등기 필정보가 들어가지. 수용은 단독 신청이면 누가 없다고? 의무자 자체가 없어. 그럼 안 들어가는 거야, 저거 다. 의무자가 연결된 건 다 어디서 나온다고? 공동 신청.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 등기 필정보 인감 안 낸다 이러니.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걸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에 있으면 직권 말소가 원칙인데 예외가 3번 보세요. 수용개실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실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예외 하나. 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를 대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뭐 상속 등기 등등 다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지문 보세요. 재결이 실효, 효력이 상실돼 버렸어, 수용이. 그러면 기존에 이전했던 것은 다시 말소해야 돼. 말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신청 말소야. 주의하세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하지만 그 재결이 실효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 말소. 주의해야 됩니다. 29번 진정명 회복 봅니다. 진정명 회복. 자, 판결을 받아서 판결 지금 거기 판결이라고 써놨어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서로 협의해주면 공동신청, 협의가 안 되면 판결받아 단독신청. 29번에 1번 지문처럼 승소한 권리자, 즉 판결받았을 때 권리자의 상소인, 권리자가 판결받고 사망했어. 그럼 당연히 그 판결을 어떻게 받았어요? 포괄 승계 받았으니까 상속인도 똑같이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증명 정보는 이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돼? 판결서를 내야지. 판결 정보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공동 신청할 때는 없지만 판결 받았으면 원인 증명 정보와 판결서가 있어요. 이걸 내야 돼. 제공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하든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든 간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뭘 안 쓴다고 아까? 원인 일자 기재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요를 제공해야 된다. 질문이 뭐라고 했어?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지?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다음 토지거래허가 대상일자도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취증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지. 왜? 물권 변동이 없어. 원래 소유자가 자기 거 명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 진정명 회복을 원활한 이전 등기할 때 비록 판결서일자도 판결 자체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검인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원인한 이전 등기할 때 받는다고 했지? 계약 자체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29번에 2번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 30번 유증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일자가 돼요. 사망일자가 원일자가 아니고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했을 때를 말합니다. 조건 같은 경우는. 그다음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 등기 없이도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 즉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야?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예요? 사망시지. 사망시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도 유증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할 수 있지만 생존 중엔 수리할 수 없다. 유증의 경우는 유언 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했어? 민법상? 사망해야 돼. 배은망덕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돼? 망한 행위라면 언제든지 유언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안 생겼지. 그러니까 뭐도 못한다? 가등기도 못하는 거야. 생전에는 가등기도 못합니다.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아까 얘기했어.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이 됐다면 유언 집행자는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먼저 뭐부터 하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아까 그림 그렸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 중요한 내용 한 문제씩 대표적으로 다 풀어봤어요.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 하나씩 딱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용의권에 관한 등기나 뭐 담보권, 신탁 등기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